자, 2학년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이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각각 학년별로의 영어쌤이 한 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서울미고의 특징이죠. 이제 보통은 이제 각 학년마다의 영어쌤이 거의 4명인데 우리는 그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그래서 이 1학년, 2학년, 3학년 셋 다 너무 달라요. 지금 1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 독해형, 지금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시고 변형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지금 2학년은 변형이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이제 작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좀 덜 중요해요. 자, 일단 그 수능감이라는 교재를 쓰는데 그냥 아예 수능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거의 절반이 한 50%가 출제가 됩니다. 50%라는 것은 총 27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진짜 대거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50%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수특 복가라고 해서 얘는 그 EBS 이 복화를 씁니다. EBS 그 수능 연계 교재 이 복화를 쓰는데 이 복화책을 아마 내년에도 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거의 4문항 정도가 평타 출제가 되고요. 근데 그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를 좀 더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8문항이 나왔고 그 뒤로는 계속 4문항 총 15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가장 부교재가 중요하다. 왜냐면 수능감이라는 이 독해 교재에서 14문항을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특 복화에서 얘도 부교재죠. 6문항을 출제하니까 거의 20문항은 부교재에서 나온다. 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거기다가 학평에서 또 내니까 거의 이제 교과서는 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지만 쩔이라고 해서 15점을 무시했다간 큰일 나죠. 이제 15점은 거의 3등급이나 훅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궁금하죠? 평균 어땠는지 저도 이제 하면서 좀 2학년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좀 보통 이제 서울미고 학생들이랑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2학년을 계속 거치는데 1학년 때 좀 막 굉장히 착했던 학생들이 2학년 때 막 도발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죄다 이제 착한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이 중간고사가 40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학생들이 열심히 안 했냐? 아니에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제가 또 빡세게 시키기 때문에 죄다 외웠어요. 자, 죄다 외웠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문제에서 적용이 안 돼서 다 틀렸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근데 기말고사 때도 평균이 50점이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때도 평균 50점이었다. 애들에게 특징, 선생님, 문제 좀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까보니까 평균이 이딴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 너무 함정이 많은 게 2학년 스타일이에요. 자, 우리 1학년 스타일은 문제에 함정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모르는 거지. 근데 함정을 파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이번에도 내피셜이지만 분명히 50점일 거예요, 평균은. 이제 저의 생각은 훨씬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범위도 많았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는 좀 끝판왕이었어요. 단어가 649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감 지문이 11개 들어가고, 학평이 뭐 두세 개 들어가고, 교과서가 이제 한 과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등급컵은 좀 많이 궁금해질 테니까 제가 등급컵을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92에서 91 많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2학년. 이때가 1등급이고 2등급 82에서 83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번에는 86이 3이 떠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네, 물론 이제 이번에 2학년 중에 99점 뭐 2등을 찍어온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1등급을 찍어온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중간고사 때 1등급을 3명이나 찍어왔고 지금 2학년들이 좀 활약을 잘 해주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후보로가 확실히 갈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의 수시로 막 목숨 거는 스타일의 애들의 그 간극이 굉장히 촘촘해져요. 즉 1부터 3등급 사이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4부터 거의 8까지는 아예 경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 3컷은 이랬는데 사실 지금 훨씬 더 높아졌어요. 제 3컷이 83에서 86이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이랬다. 보통은 많이 어렵습니다.
유형이 어려워서. 자, 뭐가 많이 출제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면 1학년 때는 거의 독해가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2학년 때는 어법이 반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지원 쌤이라고 계신데 어법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어법이 13문항에서 14문항 나오는데 미생의 특징은 미리 고지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 엄청 중요합니다. 필기를 보고 이제 쌤이 다 문제를 직접 만들어주면 거기서 다 똑같이 출제가 된다. 자, 어휘도 많이 내시고요. 어법이랑 어휘에 대한 독해는 살짝 독해가 좀 쩌리 문제식으로 나와요. 많이 좀 후져요. 독해 문제가 그냥 주는 문제처럼 나온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자, 근데 수능회가 아까 말했듯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좀 교과서 비중이 8개 살짝 컸다. 학평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지금 비중이 이렇게 떴어요. 수능감 역시 중요합니다. 절반이 이제 수능감이고 부교재가 절반이다. 교과서는 살짝 쩌리다. 쩌리지만 그렇게 막 제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 수능감은 항상 중요합니다. 1번이 수능감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또 비슷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유형별 출제 비중에서 쌤이 중요하다고 한 게 어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2학년 어법 특징이 뭐냐면 쓰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윗글의 밑줄짓 대시랑 여기 보기의 대시랑 같은 거야? 뭐 다른 게 있으면 걔네들을 여러 개 골라봐. 복수형 선지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쓰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영작이 3문제인데 영작은 좀 배점이 커요. 왕건이 한 뭐 5점, 6점짜리도 막 있고.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좀 어휘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이어 영영풀이 문제가 꼭 항상 2-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쌤 다이어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카оно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경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절약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윗글에서는 절약으로 쓰였는데 단어 영영풀이에다가 경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는 그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되고 독해는 좀 쩌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마 근데 바꾸는 게 맞을 텐데 바꾸지 안 바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 요렇게 출제가 됐고 4번 시험 다 수능감 비중이 많이 컸다가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작년부터 이랬기 때문에 그 출제 비중을 미리 학생들한테 고지를 시켜서 어법이랑 어휘 완전 마스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파이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교 스타일로 제가 바꿔서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학생들이 똑같이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것 다 많이 맞춰옵니다. 왜냐면 똑같은 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즉슨 어렵기 때문이죠. 문제 자체가 요런 식으로 다이어 문제 얘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요런 식으로 얘는 쩌리 문제였죠. 얘는 이제 문법 문제 그 다음 얘는 문장이 이제 얘도 이제 어법 문제 그 다음 지칭 추론도 이제 좀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장 많이 내시고 자 특징 이 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학생들이 좀 어려운 그 유형인데 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워낙 이제 총명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해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쌤의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을 좀 더 어렵게 바꾸거나 뭔가 추가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학년 때는 좀 멘탈을 탈탈 털어놔요. 국어쌤도 그렇고 영어쌤도 그렇고 국어는 더 충격적이에요. 평균이 영어보다 더 항상 낮은 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애들 막 진짜 다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막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학교에서 막 애들이 현타 오게끔 뒤통수로 팡팡팡팡 쳐주면 애들이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어떤 애들은 방황을 하지만 어떤 애들은 더 열심히 하고 좀 멘탈이 탈탈 털리는 그 학년이에요. 1학년 때 많이 털려봐서 우리는 알겠지만 자 이렇게 그 독해 문제는 쩌리 문제 뭐 이렇게 예. 얘도 쩌리 문제 어법이 좀 상당히 많죠. 자 여기도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예측한 대로 서술형 나올 것 같은 거 똑같이 나왔고 이렇게 좀 필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필기를 완전 달달 외운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학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방학을 보내야 되는 게 적절한지 다음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이제 말도 안 되게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은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범위가 말도 안 되게 40지문. 네. 자 그러면 2학년 출제 경향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한 2학년 출제 경향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